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총선 이슈 앤 피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섭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도내 지역구 10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 후보자들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익산을 국민의힘 문용희 후보의 출마 배경과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용희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그 공천의 결정이 되고 또 출마 선언도 했습니다. 예. 우선 그 시민에 대한 인사와 함께 출마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익산을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 문용회입니다. 저 문용회가 추구하는 정치는 극한 대결 구도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 구도로 가는 정치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책을 제안하고 서로 토론하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국민에게 정치가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는 선거 때 외에는 시민이 없습니다. 오직 목소리 큰 정치인들과 정권을 잡기 위한 정당만 존재할 뿐입니다.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 문용회가 추구하는 정치의 중심에는 당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주민의 이익이 항상 우선시되는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시민 여러분들의 마중물이 되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마의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익산을 위한 그리고 정치를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공약을 가능한 몇 가지만 해가지고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째로 익산시와 군산시의 행정통합을 추진하여 새만금과 연계한 지방형 메가시티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익산 부산 간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셋째로 영호남 상생 법안을 발의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로 익산의 신흥 저수지를 중심으로 수상 음악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지금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것을 반드시 좀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건 입법안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정치 초년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먼저 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영호남의 상생 법안을 제일 먼저 발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법안은 인적 교류를 상호주의에 따라 실시하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일환을 먼저 영호남의 그 공무원들 인사 교류를 시작으로 일반 시민들 교류로 확대해 나가는 인적 교류와 경제 문화 교류, 그 다음에 학생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평생 교육까지 상호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앞으로는 영호남의 어떤 그런 단어가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네, 영호남
그 상생 법안을 시급히 추진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특히 이제 설명하신 중에 좀 눈길을 끄는 것이 이제 공무원 인사교류입니다.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법으로 하면 가능할 텐데, 법으로 해야 가능할 텐데, 예. 이 법으로 이게 가능할지, 저기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생활을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일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그 의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하여튼 통 크게 좀 결정을 해서 그런 것을 정치할 수 있도록 입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봐야죠. 네. 문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익산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뭐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호남 제2의 도시였던 우리 익산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는 호남 제3의 도시로 이어받는 그러한 현실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사는 것이 무력에 사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을 현실에서 좀 타파하고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된 이유를 좀 입안을 해가지고 네. 익산의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알고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민주당에 한 오래되다 보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말똥만 좀 뽑으면은 마른 장작을 갖다 꼽아도 민주당은 당선된다는 그런 외딴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바꾸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좀 높이 좀 고취시켰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선 시민의식을 좀 민주당 그 독점 정서 이런 걸 좀 바꾸고 싶다. 이것이 좀 가장 해결해야 될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네. 바꾸지 않고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것저것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힘없고 무능한 어떤 우리 지방 정치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 있는 지금 현재 여당이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을 좀 뽑아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면은 익산 발전을 위해서 좋고 앞으로 그 국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져올 때도 서로가 협력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 후보를 뽑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예.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익산의 가장 큰 현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익산의 그 앞으로 그 혁신 성장을 위한 또 먹거리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혁신 성장 산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우리의 익산의 시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역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구조 조정이요? 예. 네. 지금의 행정구역에서는 혁신 성장을 이루기에는 분명하게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익산시와 군산시가 행정 통합을 추진하여 새만금과 연계한 지방 메가시티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메가시티를 하면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말하지만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 실정에 맞게 새로운 시티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번에 당선이 돼서 국회로 들어간다면은 최초로 대한민국의 익산 혁신 성장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추진들을 앞장서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 익산은 백제의 왕도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문화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통이 KTX 호남선 전라선 그리고 장항선 철도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호남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또 익산 장수강 고속도로, 익산 순천강 고속도로 등이 우리가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군산항과 새만금에 추진 중인 국제공항까지 서로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동북아 허브 도시로 뛰어넘어 세계 최고의 물류산업 도시로 혁신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배후 도시가 아닌 직접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미래 산업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산업 등 새만금과 함께 익산 군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 후보님 생각을 하실 때는 우선은 지역 통합을 통해서 예. 네, 군산과 익산 그리고 새만금까지 통합을 하는 그런 통합을 통해서 지금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이랄지 예. 네, 또 신재생 에너지랄지 예. 이런 산업을 좀 그 익산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그렇게 생각하고 익산이 성장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문 후보님께서는 혁신 성장의 어떤 전략을 이제 그런 데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익산의 그 인구 감소가 아주 가파릅니다. 예. 도내에서도 인구 감소율이 아주 심한 지역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고, 그래서 지역 소멸화가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멸화와 저출생 대책,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익산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방자치의 폐단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간의 경쟁 시스템에서 상생을 위한 협업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 지역에 어떤 낙후되어가는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변화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출산 문제는 지역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시스템 안에서 공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국가 책임 보육 시설 보급 및 의료 시스템을 정비해서 영유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며 다자녀 자녀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등 국가 시스템을 바꿔줌으로 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먼저 줄여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뭐 출생에서부터 육아 예. 그리고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간에도 이제 경쟁보다는 상생 협력 예.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 상생 협력은 지역 간에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 간의 경쟁을 붙여 가지고 서로 차별을 두고 네가 잘했는데 내가 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경쟁 시스템에서 서로가 보완하고 바꾸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말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결론이 네. 좋게 나는 그런 상생, 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또 이제 문 후보님께서는 이제 지역 공약으로 해서 신흥저수지 예. 쪽에다가 수상음악 테마파크 조성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 신흥저수지 쪽에 이 수상음악 테마파크 조성이
왜 해야 되는지, 제가 그리고 익산에 어떻게 이제- 만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그곳은 하여튼 신흥 저수지 그쪽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제 물 관계 때문에. 네, 그리고 익산에 이렇게 여러 사람 30년 살다 보고 여러 사람 만나다 보니까 익산에는 뭐 갈 곳이 좀 없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익산만의 어떤 지역의 문화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신흥 저수지를 그 정수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둘레 산책길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익산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전국에 없는 새로운 것을 좀 창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테마를 선정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한 대여섯 번 한번 왔다 갔다 좀 해서, 네, 또 저 친구가 저 성기현 그 애총 회장님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공연하는 장소를 많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 익산에도 이런 거 좀 특별하게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것을 제가 입안을 해가지고 수상 음악 테마 파크 이걸 조성을 좀 해서 익산 시민들에게 좀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이 없는 것들을 좀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익산만의 랜덤파크를 신흥 저수지와 그 주변에 이용해서 수상 음악 테마 파크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아리댐 물을 끌어와서 신흥 저수지에서 정수 처리해서 지금 시내 일부 과정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용담댐 물이 1급수입니다. 네, 물론 이제 신흥 저쪽에 대아리에서 끌어온 물도 이제 그리 나쁘진 않지만은 강에서 올린 것보다는 댐에서 올라온 이런 물이 물이 수질이 네. 아주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착안해가지고 이런 조금 질이 나쁜 것은 용담댐 물로 교체하고 신흥 저수장 저수지를 수변 공원으로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수변 공원이 아니라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테마 파크로 개발해서 세계 한류 문화인 K-팝과 우리 민족의 정서가 사는 트로트 또 전통 예술인 농악, 민요 등을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수상 공연장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박물관, 트로트 가수 협의회와 협의해서 한번 트로트 박물관을 신흥 저수지 위쪽 좌측에 공연장 그쪽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이 테마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신흥 저수지에다가 수납 테마 파크를 만들려고 하면 그걸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신흥 저수지는 지금 상수원이 되니까 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담댐 물을 대체를 해야 된다. 그걸 해제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고 뭐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네. 물론 이제 환경 단체들이 반발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봐서는 용담댐 물이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톤당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좀 좋은 양질의 물로 해서 익산시에 공급을 하고 이러한 필요한 우리의 테마마크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성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아까 했던 물을 좀 사용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익산시가 지금 몇 차례 용담댐 광역 상수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돼.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민들의 동의가 100%의 어떤 동의는 아니지만은 한 7, 80% 동의를 얻어가지고 어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갔을 때 익산의 100년 대계의 어떤 발전을 향해서 나가야지 계속적인 그 돈 관계로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좀 이제 개선하고 좀 바꿔 나갈 때가 됐지 않은 우리 시민들 의식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영희 후보님께서는
신흥정수장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고 예. 그걸 개발을 해야 되겠다. 예. 개발의 내용은 음악 수상 음악 예. 테마파크 예. 이런 걸 개발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용담댐 물이 지금 차고 넘쳐가지고 논산까지 지금 보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 물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해서 좀 식수로 쓰고 아까 얘기했던 급수가 좀 낮은 그러한 수질들은 그러한 용도를 좀 씁시다 하는 것을 말을 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쟁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예.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 입에서는 아주 낮지 않습니까? 잘 해봐야 한 15% 예. 정도 이렇게 안팎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이걸 갖다 극복을 해야 말하자면 문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어떤 균형 있는 정치, 이걸 갖다가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째로 우리 그 시민들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했더니 나 영원한 상생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정치는 상호 신뢰가 형성되고 난 후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호남에는 이러한 것들을 혜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보수 정당 대표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묘역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만나서 사죄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지적인 신뢰가 저는 현재 형성돼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 호남인들의 보수 정당에 조금 더 적극적인 좀 믿음을 가지고 또한 정치 앞에서는 제가 1호 법안 공약인 영호남 상생 법안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표시함으로 저는 이 사건은 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신뢰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정당이 국민의힘이 이 호남에 좀 신뢰를 먼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주민들의 좀 뜻도 있잖아요. 너무 호남에 대해서는 특히 전북에 대해서는 너무 정부 여당이 좀 소홀하게 대접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라북도에 지금 새만금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좀 약간 뒤로 밀렸던 것이지 일부러 전북 지역을 홀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의 필요성을 정부 여당이 공감을 하고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홀대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호남이 집권 여당을 소외시키고 홀대해 왔지만 우리는 호남을 사랑하고 호남 발전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과거 호남에서 집권 여당 후보로 15대 그 국회의원에 당선된 군산의 강현옥 의원이나 순천의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순천에 2번이나 당선된 의원이지만은 그 당시 많은 정부 예산을 가져다가 끌어와서 SOC 사업 등 많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은 이보다 더 큰 예산을 좀 끌어와서 익산의 어떤 예산 폭탄을 좀 던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제 문영희 후보님께서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지금 당면한 문제가 바로 새만금 사업을 지금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당장
지금 예산 집행 자체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집행을 해야 사업이 추진이 될 텐데 이런 문제부터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대도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당선자를 배출해서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혁신적인 지역 성장을 기여할 후보가 누구인지 시민들께서 좀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익산 시민들의 전북의 할당된 목을 확실히 찾아올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새만금 사업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여당 후보가 예. 당선이 돼야 된다. 예. 이런 논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익산을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예. 문영희 후보님께서. 그럼 민주당에는 지금 그 한병도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한병도 후보와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 예. 선거 어떤 전략을 펴서 한병도 후보로부터 좀 승리를 쟁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선거 전략상. 한병도 후보는 오랜 30년 와서 한 20년 이상은 같은 모임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병도 후보라면 참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한병도 후보는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종종 TV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본인의 그 영달을 위한 것인지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봉간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 한 의원이 국회의원이 중앙 정치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한병도 후보의 정치 노릇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친노로 갔다가 정계 이문을 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를 따라 부산으로 내려가고 또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이르기까지 정말 개인의 영달에서 양지만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는 개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시민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 위해 고민하고 지역 발전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참 꼼꼼히 따라 보시고 저 공약도 좀 살펴보시고 제가 30년 동안에 익산에서 생활했던 그런 걸 토대로 지역 시민들에게 읍소를 하면서 한번 그런 것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병도 후보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개인을 위한 예.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지역을 위한 정치보다. 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병도 후보 측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익산 시민들에게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다짐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시고 익산 미래를 걱정하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익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적인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뿐의 생각일까요? 저 문용에는 이러한 시민들의 절망감과 좌절감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장 익산이 더 이상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반드시 이뤄나가는 생산성 높은 도시로 변화시키기를 길에 많은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은 반드시 우리 고장 익산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익산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익산을 국민의힘 문용희 후보의 출마 배경과 주요 정책 그리고 선거 전략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문용희 후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10 총선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을 국민의힘 문용희 후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